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보잉 787 기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캡틴 JK입니다. 오늘은 지난 97년 말 부기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27년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느낀 각국의 관제사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최고의 관제사는 어디이며 가장 꺼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오늘 제가 언급하는 내용은 저 개인이 느낀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특정 국가를 선호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영상에 나오는 순서는 단순히 알파벳 순서이고 순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호주로 떠나보실까요? 이곳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어권 국가이죠. 그런데 억양이나 발음은 미국도 영국도 아닌 호주만의 그것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Qantas 575 December start to 6000. Qantas 575 December start to 6000. Qantas 575 heavy direct to g'day descend to 4000, 26 miles. Qantas 575 heavy direct to g'day descend to 4000, 26 miles. 일반적인 분들은 아마 자막이 없으면 좀처럼 알아듣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곳은 8을 8이 아닌 8 그리고 1000을 1000이 아닌 1000에 가깝게 발음을 합니다. 실제로 비행을 꽤 여러 번 가기 전까지는 이곳 관제사의 말을 알아듣는데 꽤 애를 먹죠. 그리고 교신할 때 관제사의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딱 무표정으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강한 곳입니다. AI처럼. 딱히 불친절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긋나긋 친절한 느낌도 아니다. 자, 이번엔 알파벳 C의 나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우선 짧은 관제사의 교신 음성을 듣고 시작할게요. France 1A, no speed restriction, increase rate of descent to traffic. 您好，帮8553所离地。国航85.5上已经进围了，看到了，城区离港3到2拐，学生海洋1栋31。 어떠신가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비행 환경을 보이는 곳입니다. 좀 아까 혹시 중국어로 교신하는 부분 들으셨나요? 여기는 프랑스와 더불어 자국 비행기들과는 자국어로만 교신을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온 조종사들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관제사 레이더 스코프에 주어진 한 구역에 한 명의 관제사가 담당하는 비행기는 수십 대가 되고 모두 같은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들이 교신하는 내용을 나도 함께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변 비행기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곧 나는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실제로 비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선 그런 게 어렵죠. 더군다나 프랑스보다 중국이 더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도 단위에 중국은 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현재 모든 나라는 피트 단위를 쓰고 있죠. 관제사가 미터 고도를 주면 조종사는 환산표를 보고 피트로 바꿔서 오토파일럿 컨트롤 패널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France 1A, descend maintain 1200 meters, X-flight descent. 228, 减速212. 현재 거의 모든 민항기는 고도창이 피트로 기본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종사의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때로 항로 변경을 요청해야 되고 난기류가 있거나 하면 필요에 따라서 고도 변경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선 한 10번 하면 한두 번 될까 말까. 또한 독특한 발음의 영어로 인해서 경험이 적은 조종사가 꽤나 애를 먹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알파벳 F의 프랑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프랑스 역시 자국 비행기들과 불어로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중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뭘까? 강한 자존심?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프랑스어는 영어와 발음이나 구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죠. 불어 발음 진짜 어렵잖아요. Bonjour, merci beaucoup 이런 것들. 그래서인지 프랑스 관제사들이 하는 영어 발음에도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 R의 발음이 영어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관제사들은 100을 100라고 하지 않고 100 뭐 이렇게 들립니다. 암튼 4000 feet, 1006. 1006. 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여기서는
조종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나 친절함에 있어서 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벳 I 어딜까요? 2001년 제가 A330 부기장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인도 뭄바이라는 곳에 비행을 처음 갔습니다. 지금은 ATIS라고 하는 공항 기상 정보를 텍스트로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직접 자국인이 녹음한 것을 특정 주파수에서 송신하는 형태였죠. 매시간 업데이트되는 이것을 공항 접근 전에 반드시 정확히 청취를 하고 기장님께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길어야 한 20-30초 정도 되는 내용인데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모르겠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못 들은 거야? 좀 있으면 브리핑하고 접근 시작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엄청 깨졌죠. 인도는 중동 사우디와 함께 말 빠르기로 유명하고 더구나 영어 발음은 Vanakkam, Flight 912, radar contact, report for correction. When ready, descend to flight level 260, let up 8, runway 09 right. 대체 이게 정녕 영어란 말인가 싶을 정도로 특이해서 한동안 뭄바이 스케줄 나오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입니다. 우선 잠시 들어볼까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일본 관제사들의 영어 발음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조종사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안전 운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관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기류가 심하게 지속이 되면 조종사들은 대개 먼저 고도 변경을 요청하죠. Do you have any right report at flight level 370? 이때 중국 관제사 같으면 Negative, no right report. 우리나라나 영어권 다른 나라 관제사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일본 관제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케이, 스탠바이 하고 바로 해당 고도에 있는 다른 비행기들을 찾아서 난기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본 다음 조종사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친절히 몸에 배있는 일본 사람들, 관제사도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K, 우리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듣기 편하고 말하기 편한 상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관제는 영어로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짧게 자국어를 쓰기도 합니다. Turn your way to Super. I can't do that, sir, because the LaGuardia departure is off your left side. I gotta turn you to the right in order for you to climb. 그 왼쪽으로는요, 그 LaGuardia 출발하는 비행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좋겠는데 그쪽에 날씨가 안 좋은가 보죠? 이런 때 아무래도 편하겠죠. 관제사분들의 영어 수준도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느낌이고 예전에 뭔가 공무원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분위기였고 뭔가 조종사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때가 많았지만 우리나라 관제사분들도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럽고 친근감을 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솔직히 드는 생각은 아직도 운영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이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간혹 아쉬울 때가 있긴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관제 규정 탓도 있겠죠. 다음은 알파벳 R입니다. 지금은 전쟁으로 이 공역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던 예전엔 유럽 갈 때 무조건 이 공역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지금은 유럽을 삥삥 돌아서 가기 때문에 많게 나올 때는 14시간 이상도 나오지만 러시아 영공을 통과한다면 최소 2시간 이상은 단축이 되게 되죠. 러시아는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게 관제사들이 꽤 순하고 친절합니다. 효도르 형님도 약간 그런 이미지죠. 관제 언어도 대부분 영어를 쓰다 보니 영어 수준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언어의 구조적인 차이로 러시아, 라저를 로저 라고 하는 이런 R 발음은 러시아만의 특이한 모습이고 때론 귀엽기도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영공은 위도가 꽤 높기 때문에 한겨울 운항 시 외기온이 종종 영하 70도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종에 따라 항공유 결빙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에어버스 330 기장 시절에 인천에서 리야드를 거쳐 제다를 운항했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계급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끔 조종사에게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관제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말 한번 잘못했다간 눈을 부라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심지어 VHF 장비까지도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 예전 330 부기장 시절에 영국 기장님과 함께 두바이에서 카이로를 가는 비행을 했습니다. 당시 두바이에서 며칠 스테이하는 도중 영국 기장님이 귀에 통증을 느꼈고 비행 중에 기압차가 최대한 덜 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서 평소 다니던 순항 고도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을 허가받고 나가게 됐죠. 아마 서울이었으면 기장을 교체해서 보냈을 텐데 두바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문제는 관제, 관할 구역이 달라져서 저희가 가는 항로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Garine 123, your route will be changed. Ready to copy. 지금은 장거리 비행 중에 이런 항로의 변경이 텍스트 메시지로 전송이 되겠지만 예전엔 관제사가 줄줄줄 불러주는 변경된 새 항로를 조종사들이 직접 종이에 받아 적었어야 했죠. 와, 다시 말해달라는 say again을 3번이나 썼는데도 도저히 어떤 부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VHF 라디오 수신 상태도 안 좋지, 관제사 발음도 특이하지, 정말 말 그대로 환장하는 거죠. 차마 더 묻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옆에 있던 원어민 강사 영국 기장님께 물었습니다. Hey Captain, did you get that? 영국 기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결국 한 2-3번은 더 묻고 난 후에야 간신히 변경된 항로를 알아듣고 운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U. 오늘의 마지막 알파벳, 미국입니다. 영어권 나라의 대표답게 물 흐르듯 관제사의 교신이 라디오에서 줄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바쁜 시간대 뉴욕 같은 공항 관제사들은 말 그대로 따발총 쏘듯 관제 지시를 뱉어내기도 하죠. 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미국은 표준 통신 절차에서 벗어나는 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표준 절차를 그대로 사용할 때도 다른 나라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표준 통신 절차 앞이나 뒤에 일반 영어를 마음대로 편하게 붙여 쓰기 때문에 비영어권 조종사들이 알아듣는데 가끔 애를 먹기도 하죠. 또 하나 실수하거나 버벅대기라도 하면 관제사한테 혼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15, left Alpha. Keep going, sir. I got traffic that's about to go around. You gotta keep moving the airplane. Please taxi. 어떨 때는 지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미국 관제사랑 미국 조종사랑. I'm gonna sue you. Sue me? Go ahead. 바빠서 그런 건지 아무튼 미국의 크고 바쁜 공항들을 진입할 때는 저희 같은 비영어권 조종사들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진입하게 되는 그런 다소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보너스로 북한입니다. 아니 웬 북한? 지금은 중국의 shenyang 지역을 통과해서 우회하는 서울 블라디보스톡의 항로가 1998년 제가 MD-80이라는 소형기 부기장 시절에는 이랬습니다. 동해로 빠져나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평양 컨트롤이라는 북한 관제사와 교신을 하게 되죠. 진짜 처음 교신할 때 뭔가 싸한 그 느낌 아실까요? 하지만 예상보다 참 친절하게 대해줬고 신기했던 건 바로 이래서 같은 민족이구나 하고 느낀 게 영어 발음이 나라마다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억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일본 사람이 쓰는 영어 억양, 인도 사람이 쓰는 영어 억양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이렇죠. Korean Air 123 Turn Left Heading 0910 Descend and Maintain 5000 똑같습니다. 북한 관제사들도.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이상한 걸까요?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 27년 동안 다녀본 여러 나라 중에 10군데 정도를 골라 관제사들의 특색을 살펴봤습니다. 일일이 순위를 매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가 톱이고 어디가 가장 가기 꺼려지는 곳인지는 밝혀야겠죠? 네, 제가 느낀 최고의 관제사가 있는 곳은 일본이며 가장 만나기 꺼려지는 관제사가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10년 전,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조종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제사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캡틴 JK였습니다. 고맙습니다.